안녕하세요 여러분, 구현입니다. 이 답변은 왜 레벨 6를 받고 이 답변은 왜 레벨 7을 받느냐? 풀리지 않는 의문 투성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가이드라인을 실제 답변자의 답변을 분석하며 여러분들께 이 답변은 왜 레벨 6인지 또 이 답변은 왜 레벨 7인지 알려드리고자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팔로워 중에 한 분이세요. 구독자분의 한 분이 이런 답변이 실제로 자기 지인분 중에 140을 받은 답변이다 라고 올려주셨죠. 자, 그 답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화면에 잘 보도록 하세요. I disagree that raising pets is good for people. There are some reasons to support my opinion. First, it's time wasting. Actually, I'm job seeker now. I'm always tied up for study and preparing for job interviews. So I don't have enough time to raising pet or take care of them. And second, well, I should spend a lot of money to take care of pet. As I mentioned before, I'm job seeker now. So I should live on a tight budget. So spending much time to raise pets is big burden for me. Therefore, I disagree that opinion. 자, 이런 답변을 말씀을 하시고 이게 140을 받으셨습니다. 자,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착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 답변을 보시면서 혹은 들으시면서 포착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 왜 레벨 6가 나왔느냐? 먼저 그 표현이 이게 좀 뭔가 어색하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First, it's time wasting. 실제로 원어민스러운 표현은 이 문장을 It's a waste of time. It's a waste of time 이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쭉 볼게요. Actually, I'm job seeker now.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이제 원어민스러운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I'm between jobs right now. I'm looking for a job right now. I don't have a job right now.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유독 이 job seeker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세요. 뭐 괜찮아요. 이해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됩니다. 하지만 정말 센시티브하게 7까지 생각을 한다면 I'm a job seeker now. 관사적인 부분에 대한 처리 필요했었고요. So I'm always tied up.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tied up 다음에는 전사를 with를 써야 돼요. 그럼 전사 with가 오면 그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죠? 근데 이분이 tied up까지는 배우신 것 같아요. 근데 tied up for를 쓴 이후에 for를 썼다면 이제 그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된다라는 처리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했었는데 근데 tied up for 다음에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여기 요 네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봤을 때 진짜 레벨 6가 왜 나왔냐? 1. 구문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요. tied up with 무엇 때문에 내가 일에 얽매여 있다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모르고 for를 썼다면 명사를 써야 되는데 그 전사 플러스 명사라는 부분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study 만약에 동사를 쓰려고 했어요. 그럼 이 동사에 대한 활용 부분을 뭐 투부정사라든지 아니면 뭐 동명사라든지 다른 형태로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전치사 다음에 동사를 쓰셨죠? 이런 부분이 전치사도 동사도 전체적인 구문 활용도 되지 않더라. 여기가 바로 핵심적으로 레벨 6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And preparing. 뭐 동사를 또 명사와 형태로 썼어요. 여기는 약간 좀 헷갈리셨나 봐요. 말씀을 하면서 for job interviews. Preparing for job interviews. 요거만큼은 맞는데 앞뒤 동사 이렇게 연결해 보면 뭔가 맞지 않더라. So I don't have enough time to raising pet.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 투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r to take care of them. And second, well, it's 뭐 이런 말 더듬는 부분 괜찮습니다. 한두 번 용인할 수 있어요. I should spend a lot of money to take care of pet. 자, 여기 문장 맞는 것 같죠? 그러나 pet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pet, s를 붙여야 돼요. 아니면은 하다못해 of a pet, 단수 형태로 보여주셔야 되고요. As I mentioned before, I'm job seeker now. 다시 동일한 실수를 하시죠? 어를 빠뜨려 먹은 채로 명사를 쓰고 있어요. I'm a job seeker now.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So, I should live on a tight budget.
언뜻 들으면 맞는 문장 같습니다. 문법적으로 전혀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I should는 should 조동사는요. 이게 너 누군가에게 너 그렇게 살아야 돼. You should live on a tight budget. 너 그냥 빠듯한 예산으로 살아야만 해. 하고 누구에게 제안하는 형태의 조동사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형편이 안 돼서요. 빠듯한 예산으로 살아야 합니다를 정말 말하시고 싶으셨다면 그런 의도였다면 I have to live on a tight budget. 이것이 정확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조동사 should에 대한 처리였다는 거예요. I have to live on a tight budget. So, spending much money to raise pets is big burden for me.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마지막 문장 보면은 therefore I disagree that opinion. 이 문장에서도 I disagree that 했다면 문장을 전체를 말하셔야 되고 I disagree with the opinion 이라고 전싹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 레벨 6 답변은 왜 레벨 6가 나왔냐면 종합적인 진단 드립니다. 전치사의 정확한 활용을 하지 못하고 계세요. to 부정사 혹은 동사의 정확한 활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should, have to 이건 약간 좀 난이도 있는 그런 구분이에요. 이런 전치사에 대해서 뭔가 뉘앙스를 정확하게 풍길 수 있는 그런 처리가 안 되었고요. tied up with something, 나 뭔가에 뭔가 얽매여 있다, 엮여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문적인 표현 처리가 정확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 뭔가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진짜 교과서에서 배운 거 열심히 배워가지고 여기다 적용해 먹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나오는 거지?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그런 센시티브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교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안 됐다. 그럼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교정을 해야지 레벨 7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발음적으로 상대가 알아듣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very intelligible,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표현이 또 돼야만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스크립트 분석을 해보면 이 친구는 그래서 레벨 7이 안 나왔겠구나 라고 저는 그 6에 140이라는 점수에 동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 지인분이 레벨 7을 받은 답변이 있다고 해서 이 레벨 7의 답변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어요. 자, 뭐라 했는지 한번 볼게요. I think reading a book about the subject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learn a new skill for a job. Most of all, reading a book about the subject doesn't cost that much. 이 문장만 보더라도 이 친구 아주 수준급의 영어 구사자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부가 상당히 길어요. 예를 들어 reading a book about the subject라는 주어부가 상당히 긴데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동사를 doesn't, 이 단수치구의 동사의 부정 형태죠. doesn't라고 정확하게 부정문을 doesn't cost that much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영어 표현이 좀 능숙하고 익숙한 친구다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doesn't 초보자라면 expensive 뭐 이렇게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doesn't cost 심지어 여기서도 a lot of money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doesn't cost that much 이런 식으로 되게 회화스럽게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이 친구 영어 좀 하네 라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문장 하나 증거로 잡았습니다. When I was a new employee, 이분 보세요. 라는 관사 처리 정확하게 하고 있죠? I tried to learn a new skill for a job. 좋습니다. However, taking a lecture, teaching a new skill for a job was too expensive. 오케이. 이것도 taking a lecture 분사 처리된 teaching a new skill for a job 이것도 주어가 상당히 긴 주어분데도 불구하고 was 비동사 동사 확실히 처리하죠? Too expensive. 이분은 주어를 길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그 다음 나오는 동사를 처리를 잘 해주세요. So, I couldn't afford it. 좋아요. However, the books were so cheap. 여기서도 보이시죠? books 다음에 이 복수 주어인 거, book스의 were이라는 비동사 처리 아주 깔끔하게 복수를 잘 해주었고요. And also, I could borrow the book in the library. 그리고 그런 걸 빌릴 수도 있었다. As a result, I could learn a new skill for a job. 그래서 난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제가 사실 could는 조동사 could는 과거 시제가 아니다. could를 정확하게 과거 시제로 이제 해석을 하고 좀 적용을 하려면 I was able to, be able to를 과거 시제로 was able to를 쓰셔가지고 I was able to learn a new skill for a job 이라고 말을 하셨어야 되는데 뭐 요걸 갖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뭐 가정을 한다라고 너무 비쌌다. 뭐 빌릴 수도 있었고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었고 그런 뉘앙스 때문에 could가 또 괜찮습니다.
just by reading a book about the subject. 뭐 이런 거 추가된 것도 좋았고요. Therefore, I think reading a book about the subject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learn a new skill. 오케이? 그래서 이분의 지금 답변을 보자면 일단 제가 문법적으로 틀렸어야 한 거 없었죠. 문법적으로 틀렸어야 한 거 없었고요. 상당히 긴 주어부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오는 동사를 뭐 부정형이든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정확하게 뭐 시제, 일치 다 시켜서 활용하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분은 제가 만약에 조금 억양이나 이런 발음 트레이닝, 이런 리듬, 박자 이런 거 트레이닝하면 7에 160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답변 구사자예요. 그래서 위아래 답변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이제 매기를 해서 위의 답변은, 첫 번째 답변은 문법적인 오류가 있었고 이분은 명확하게 제가 전치사, 투부정사 활용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딱 진단이 나오죠. 두 번째 분은 문법적인 실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여기 발음까지 좋아. 거기다가 막 억양이라든지 이런 플로를 갖다 정확하게 리듬감을 태워서 정말 유창하게 들리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답변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크립트를 써놓고 너는 그래서 레벨 6 나왔어? 이걸 써가지고 나는 레벨 7 나왔어. 이 비교를 하시는데 일단 스크립트상의 비교는 문법적인 이해도로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플러스 알파냐 마이너스 알파냐 이 부분은 발음, 이 사람의 억양 처리, 이게 뭐 하나 때문에 레벨이 탁 뭐가 나온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복합적인 스킬이 스피킹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는 레벨을 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스크립트 상으로는 우선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스피킹을 공부를 하시면서 무슨 레벨을 받고 싶어요 하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공부해 주세요. 제발 1. 본인이 쓴 스크립트를 일일이 누군가에게 첨삭을 받으시던가 100% 뭔가 이렇게 문법이 틀리지 않는 수준에서 첨삭을 받으셔서 그 답변을 내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시던가 아니면은 저는 사실 교재 모범 답안 되게 쉬운 문장으로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장으로 구성이 이미 된 모범 답안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익히셔서 답변에 활용하시는 거예요. 일단 외우셔야 돼요. 인풋을 만드시고요. 그것을 활용하는 연습을 해서 스피킹을 아웃풋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해서 하면은요 본인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모범 예시 답안을 좀 익히셨다가 그 완벽한 형태로 익히셔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활용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연습하실 때 또 문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내가 막상 제대로 활용한다 생각이 들지만 문법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소리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발음이라든지 억양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분명히 누군가가 그걸 평가를 해줘야 돼요. 너 이거 틀렸어. 너 지금 잘못 말했어. 아니면은 본인이 일일이 녹음해서 다 듣고 근데 결국에 이거 모르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누군가에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스피킹이라는 건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절대 불가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한다면. 근데 1차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원래 어떠한 형태의 문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어민이 많이 쓰는 문장처럼 그런 문장을 많이 익히시고요. 그걸 활용하는 과정에 내가 틀리는 걸 원어민한테 한두 번 정도 피드를 받거나 한 3번 정도 피드백을 받아서 좀 자신감을 얻는 거, 그게 수순이에요. 미드를 보거나 여러분들 시트콤을 보면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건 그거까지 어떤 말하기 연습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활용을 하는데 활용을 한 게 맞다 안 맞다는 그거는 코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벨 6는 이렇다. 이래서 레벨 6다. 그리고 레벨 7, 이래서 레벨 7이다. 라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 공부,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스피킹 연습은 어디까지 인풋은 그냥 정형화된 답변을 완벽하게 외우되 내가 아웃풋을 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드백을 꼭 받도록 하라. 네,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